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작업치료사 전광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지활동교재 두뇌건강놀이책 2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건강놀이책 1은 치매 환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난이도라면 두뇌건강놀이책 2는 난이도가 1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콘텐츠 구성 자체는 모두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뇌건강놀이책 1을 통해서 학습이 된 대상자라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1차 시 난이도 조절 방법에 대한 교육과 2차 시 두뇌건강놀이책 1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안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해당 교육을 먼저 듣고 이번 교육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해가 더욱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뇌건강놀이책 1과 똑같이 첫 페이지에 1일 점검표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대상자의 기분이나 오늘 하루 계획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 1일 점검표를 작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추가 질문도 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뇌건강놀이책 2의 첫걸음 1주차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같이 보면서 문제에 대한 접근법과 난이도 조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진압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눈에 딱 봐도 두뇌건강놀이책 1과는 난이도가 다르다고 생각이 드시죠? 뭔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졌고 한 개의 지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해요. 이런 경우 치매 환자분들은 복잡한 그림을 보기만 해도 하기 싫어하시거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앞서 교육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움의 양을 통해 난이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참여 수준이 높은 대상자분들은 스스로 풀 수 있게 해주시고 스스로 풀기 어려워한다 하면 1단계 도움인 언어적 도움부터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아래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분인지 써주시고 적혀있는 시간에 맞춰서 시침과 분침을 그려주세요 라고 각각 지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문제를 푸시지 못하다가 지문만 읽어주어도 문제를 푸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문을 읽어줬는데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하면 조금 더 정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도움을 주셔도 되고 바로 2단계 도움인 시각적 도움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일렬의 시계를 가리키면서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분인지 써주세요 라고 하신 후에 다 푸시면 2열의 시계를 가리키면서 적혀있는 시간에 맞춰 시침과 분침을 그려주세요 라고 시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을 더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잘 맞추시지 못한다면 달력을 보여주시거나 시계를 보여주면서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어려워하신다 하면 이제 신체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신체적인 도움은 언어적 도움과 시각적 도움을 함께 제공하면서 작업 수행의 대부분을 진행자가 도와주거나 대피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언어적 도움, 시각적 도움, 신체적 도움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고 중간 단계 도움인 시각적 도움을 기반으로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도움 단계에 대해서 나올 텐데 지금 보이시는 건 시각적 도움에 대한 코멘트이고 여기서 진행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괄호 안의 글자를 빼면 언어적 도움이 되고 괄호 안의 글자를 포함해서 진행자가 신체적인 서포트까지 해준다 하면 신체적 도움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두뇌건강놀이책 2 첫걸음 10페이지에 있는 주의 집중력 문제입니다. 보기와 똑같은 그림을 문제에서 고르는 선택적 집중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손가락으로 보기를 가리키면서
보기와 똑같은 모양이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간단히 도움을 주셔도 되고, 조금 어려워하신다면 손가락이나 펜으로 보기를 따라 그리면서 보기의 모양은 별 모양이에요. 아래에서 별 모양은 모두 몇 개인가요? 와 같이 보기 그림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우산을 찾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지문을 읽어주셔도 좋고, 날씨와 관련된 그림이 있어요. 보기의 그림에는 우산이 있네요. 우산 그림을 모두 찾아주세요. 라고 도움을 주셔도 좋습니다. 도움 단계에 대한 정해진 멘트는 없으니까 대상자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단계적으로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두뇌건강 놀이책 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몇 개의 문제에 대해 도움의 양을 조절하다 보면 대략 이 대상자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어야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도움 제공을 어느 정도 해주시다가 이제 대상자분이 적응도 하시고 잘 따라오신다 하면 도움의 단계를 조금 낮춰보는 거죠. 시각은 배제하고 언어로만 도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도움의 양을 선택해서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1페이지 기억력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각 그림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특산물과 지역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지문을 읽어주는 것부터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각 그림을 가리키면서 찰옥수수는 강원도 홍천이 유명하고 인삼은 충남 금산이, 양파는 전남 무안이, 대게는 경북 영덕이 유명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산물과 지역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정보 입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두뇌건강 놀이책에서 나오는 기억력 문제는 항상 쉬어가는 시간이 있다고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홍길동님 고향은 어디예요? 그곳에서 유명한 특산물이나 음식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와 같이 대상자의 고향을 물어보고 그 고향에서는 어떤 특산물이나 관광지가 있는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음 문제를 보면 실행 기능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도를 보고 우리 집이라고 표시된 곳에서 각 건물들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맞춰보는 문제인데요. 가장 먼저 손가락으로 그림의 원을 그리면서 우리 집 주변을 나타낸 지도가 있습니다. 건물 이름 밑에는 우리 집에서 각 건물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우체국까지는 몇 분이 걸릴까요? 이렇게 지문 읽기로 도움을 제공해 주시고 정답 맞추는 걸 어려워하시면 각각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우리 집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 우체국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체국까지는 몇 분이 걸리나요?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 집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아래 시간은 확인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지도만 봤을 때 멀어 보이는 저 도서관 건물을 가장 멀다고 오답으로 많이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답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은 90분을 가야 한다고 해요. 우리 집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요? 라고 제 질문을 해주시거나 우리 집에서 도서관은 65분이 걸리고 시청은 90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럼 어디가 가장 먼 곳일까요?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 조금 전에 봤던 지역별 특산물을 기억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최초 정보를 입력하고 난 뒤에 시간이 조금 흐른 뒤라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지역적 특성을 묻는 문제에 굉장히 강한 분들도 계세요. 먼저 앞에서 보여드렸던 특산물이 유명한 지역 이름을 써주세요 라고 지문을 읽어주시고 기억을 인출하기 어려워하신다면 찰옥수수는 홍천이 유명하다고 해요. 홍천은 어느 도에 있나요? 와 같이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 보통 정답을 많이들 맞추시긴 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어도 정답을 못 맞추시는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가감히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를 넘어갈 때도 대상자가 느끼기에 내가 못해서 넘어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찰옥수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신다거나 강원도 홍천에는 가보신 적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도 스무스하게 다음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진압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객관식, 오지선다로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문제의 원을 그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어디인가요? 라고 지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정답을 말씀하시지 못한다면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큰 범위에서부터 힌트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섬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야 해요 라고 힌트를 주게 되면 이제 정답이 조금 좁혀지게 되죠. 진도는 진도대교를 통해서 차 타고 갈 수 있고 거제도는 거제대교를 통해서 차 타고 갈 수 있어요. 남이섬은 비행기는 아니지만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럼 정답은 제주도, 울릉도, 남이섬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답을 맞추길 머뭇거리신다 하면 두 번째 힌트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섬은 귤이 맛있기로 유명한 섬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 정답을 맞추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움이나 힌트를 제공할 때는 예시를 들어드린 것과 같이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큰 범위에서부터 힌트를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의 집중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슷한 악기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있고 각 악기의 개수만큼 아래 네모칸을 색칠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도움 단계 1번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제의 원을 그리면서 지문을 읽어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정 악기를 가리키면서 이것과 이것은 같은 악기예요. 이것과 똑같은 악기가 총 몇 개 있나요? 아래 네모칸에 개수만큼 색칠해 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려워하신다라고 하면 손가락으로 기타를 가리키면서 이 악기는 기타라고 해요. 기타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다 찾으시면 그럼 기타는 총 몇 개인가요? 네, 8개네요. 아래 네모칸에 개수만큼 색칠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분리해 주셔도 치매 환자분들은 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16페이지 문제, 기억력 문제입니다. 아래 세 가지 막대 사탕을 기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대상자가 사탕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박과 곰돌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외우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목표는 기억력 문제이기 때문에 꼭 수박사탕, 팬더사탕이라고 강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상자분이 에이 이게 무슨 사탕이야 수박이고 곰돌이지 라고 하신다면 수박과 곰돌이로 기억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모양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드린 다음에는 집중력을 잠시 분산시키기 위해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직업과 관련된 질문과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물어보고 대화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길어진다면 한 개의 질문만 진행해 주셔도 되고 대화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3분 내외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았던 세 가지 막대 사탕을 찾아볼게요. 여기 그림 중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어려워하시는 경우에는 과일, 동물, 알록달록한 사탕이 있었어요. 보기에 이제 원을 그리면서 여기 그림 중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시각적 도움도 제공을 해주시고 계속 못 맞히시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박사탕, 팬더사탕, 무지개 사탕이 있었어요. 그림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표시하도록 해서 정답을 제외한 일부 그림들에 X 표시를 하고 문제를 푸셔도 좋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의 집중력 문제입니다. 지속적 집중력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1부터 30까지의 숫자가 있고 이 숫자를 차례대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잘못 그린 경우 대상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수행을 연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계속 수정하지 않고 30번까지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 단계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 있어요. 숫자 1부터 30까지 순서대로 연결해 주세요. 라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 도움을 제공하고 어려워하신다면 숫자 1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숫자 1에서부터 30까지 순서대로 선을 연결해 주세요. 라고 시각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음 도움 단계로는 숫자 1뿐만 아니라 숫자 30까지 손으로 가리켜서 순서대로 선을 연결해 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을 망설이는 경우에는 직접 1에서 2까지 선을 그어서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고, 선을 긋기 전 대상자가 직접 손으로 숫자를 먼저 따라한 후 동선을 외우게 한 다음 그리시는 등 상황에 맞게 도움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 기억력 문제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기억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문제의 원을 그리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음식이 유명한지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단히 문제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 이 정도 도움으로 기억하시기 어렵겠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평안남도에서는 냉면이 유명하다고 해요. 강원도에서는 닭갈비가 유명해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각 지역을 짚어주고 가셔도 좋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서 대상자가 강원도의 대표 음식은 닭갈비가 아니라 옹심이지 라고 하신다면 강원도는 옹심이를 대표 음식으로 외우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4개의 대표 음식을 외운 후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상자의 고향과 고향의 특산물에 대해 질문을 해서 대화를 진행합니다. 역시 대화는 3분 이내로 마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22페이지 실행기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초성 퀴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대상자가 보기를 보고 이해한 다음 풀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보기의 원을 그리면서 보기와 같은 단어를 완성시켜 주세요 라고 하신 후 보기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다른 예시를 적어 주셔도 좋고, 시옷, 리을에 대해 사랑 이외에 다른 단어를 말할 수 있게끔 해서 초성을 보고 단어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도움 단계로는 보기의 원을 그리면서 보기와 같이 단어를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데, 아래 문제는 운동 종목에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자음을 보고 운동 종목 이름을 완성시켜 주세요 라고 아래 문제가 운동 종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풀이를 어려워한다면 개별적으로 한 개의 문제를 가리키면서 차례대로 풀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23페이지는 앞에 보았던 지역별 대표 음식을 맞추는 기억력 회상 문제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각 지역의 대표 음식을 적어주세요 또는 말씀해주세요 라고 언어적 도움을 제공한 다음 어려워하신다면 앞에서 보았던 각 지역의 대표 음식을 맞춰볼게요. 전라북도에서는 뭐가 유명할까요? 여기 적어주거나 말씀해주세요. 스스로 쓰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적게 해주시고 어렵다면 대피를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 도움 단계로는 전라북도 중에서도 전주에서 유명하고 산나물, 채소, 밥을 비벼서 만드는 음식이에요 라고 사진에 있는 대표 음식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기억을 회상하는 것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두뇌건강 놀이책 2의 1주차 문제들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움을 제공할 때 정해진 멘트는 없고 도움의 양을 적은 도움에서부터 점차 정답을 유추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게 핵심이고, 또 이 대상자분에게 적정한 도움 수준은 어느 도움인가, 언어적 도움인가, 시각적 도움인가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진행자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두뇌건강놀이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 전에 진행자인 선생님들께서 먼저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시고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뇌건강놀이책은 지금 같이 보았던 문제들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육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두뇌건강놀이책의 다른 문제들에도 잘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현장의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해주시는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